학창시절 미용실에 가는 게 귀찮아서 삭발을 하고 등교한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교실로 걸어 들어가는데 선생님께서 제 뒤통수를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반항하냐? 야자 시간에 도망쳐서 혼날 때도 다른 친구들은 엉덩이를 때리고 저는 머리가 당구공 같다며 몽둥이 끝으로 정수리에 세워치기를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대머리를 반항적으로 느끼셨는데 친구들은 멋있다고 오히려 좋아했죠. 같은 대머리인데 이렇게나 다르게 보는 이유가 뭘까요? 대머리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대머리를 더 남성적이고 매력적으로 느낀다? 예나 지금이나 대머리는 피하고 싶은 질병처럼 여겨졌을 텐데요.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머리에 고추냉이와 비트 뿌리 그리고 각종 향신료로 만든 물약을 두피에 발랐습니다. 떠나가는 머리카락을 붙잡고 싶었기 때문이었겠죠. 고대 로마의 카이사르 황제도 날이면 날마다 가늘어지는 머리카락을 숨기기 위해 월계관을 만들어 썼다고 하죠. 프랑스의 루이 13세는 대머리를 가리기 위해 커다란 가발을 썼고 영국에서는 곱슬거리는 가발이 신사들 사이에서 유행해 지금까지도 법정에서는 이런 가발을 쓰고 있습니다. 승려들이나 중세의 수도사들도 금욕적인 생활을 위해 머리를 밀었는데요. 머리카락은 예로부터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아주 중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패션쇼에 서는 모델들을 보면 대머리처럼 머리를 짧게 깎은 사람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특히 모델 박성진은 한 인터뷰에서 머리를 밀고 나서 몸값이 엄청나게 뛰었다고 밝혔죠. 이런 머리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개성이 강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대머리가 극복해야 할 무언가로 느껴져 온 것과는 다르게 요즘 들어서 이런 개성 있는 대머리 스타일이 보이는 것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킨헤드는 1960년대에 영국에 유입된 자메이카계의 흑인 노동자들의 문화가 백인 노동계급 젊은이들의 문화와 섞이며 퍼진 하위 문화입니다. 이들은 위생적으로 머리를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머리를 짧게 잘랐고 거친 노동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청바지와 값싼 군화를 신고 다녔죠. 스킨헤드족들은 맥주와 축구를 즐기며 거친 성격을 가졌는데 이후 이런 특성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 최근에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스킨헤드는 그저 노동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생긴 하나의 문화였죠. 스킨헤드들이 자메이카 이주 흑인 노동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흑인들은 대머리나 짧은 머리를 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흑인들의 모발은 다른 인종에 비해 천천히 자랍니다. 또 흑인들은 곱슬머리가 많은데요. 이런 곱슬머리는 머리카락 사이에 공간이 넓어 통풍이 잘 되고 땀 배출이 원활해 무더운 아프리카에 적응하기 좋다고 합니다. 이런 짧은 머리의 흑인들은 미국의 노예해방 선언 이후 미국의 대중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다양한 팝스타들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마이클 조던과 마이크 타이슨처럼 엄청난 스포츠 스타들도 등장하며 대머리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20세기 후반 이후 기존의 단일한 가치관들을 해체하려는 움직임, 즉 포스트모더니즘 시대가 본격화됐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아름다움의 기준을 해체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개성의 시대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존에 천대되던 문화들이 예술로 승화되기도 하는데요. 염색한 머리, 가시가 돋은 머리, 볶은 머리, 소가 핥은 머리, 그리고 대머리. 어떤 스타일이 멋져 보이는 건 어쩌면 그 스타일 자체로 멋져서가 아니라 특정한 맥락 속에 있어서 멋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 프로페시아를 복용했는데요. 전 세계 탈모인들이 웃을 날이 오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